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은 26배에 달하며 이는 뉴욕의 13배보다 2배 높은 수치입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주택 가격만 끝없이 상승한 결과 젊은 세대는 주거 사다리에서 탈락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실질 소득과 전혀 괴리된 빚의 거품일 뿐입니다. 이미 OECD와 주요 국제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보다는 장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초월역모 아미레도파크 힐스 아파트는 2020년 7월에 사용 승인을 받은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7개 동으로 총 587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고 층수는 25층이며 용적률 192%, 건폐율은 14%입니다. 총 주차 대수는 733대로 세대당 1.25대입니다. 33평형의 공시가격은 2억 8,100만원, 보유세는 약 27만 8,150원입니다. 이 아파트는 2020년 당시 33평형 매매가가 3억 8천만원에서 최고 6억 6천만원까지 상승했으나 최근 2025년 3월 기준으로 4억 1,70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액 대비 37% 하락했습니다. 주변 편의시설로는 하나로마트 초월점 2.2km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으로는 참 좋은 병원이 약 4.7km 거리에 있으며 반경 1km 이내에 병원 5개, 약국 2개, 편의점 4개, 마트 4개, 학원 8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교육시설로는 쌍동 초등학교 217m, 초월 중학교 1.4km, 초월 고등학교 1.2km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으로는 국공립 군모아 어린이집 45m와 초월사랑 어린이집 156m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편으로는 초월역이 764m 거리에 있으며 판교까지 약 30분, 강남까지는 약 50분이 소요됩니다. 미국과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제기되면서 자산 시장과 부동산 가격의 급락 가능성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주요 지표들이 1929년 대공황이나 2000년 닷컴 버블 당시보다도 과열된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대비 GDP를 나타내는 버핏 지수는 200%를 넘어서며 1929년과 2000년의 정점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층 정교한 지표인 허스만 지수는 비금융 기업의 시가총액을 해당 기업들의 부가가치와 해외 수익으로 나눈 수치인데 이 역시 290%로 역사상 가장 거품이 심각했던 시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 거품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실물 경제의 허약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단기 국채와 현금 자산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등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시장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나스닥 종합지수는 한때 30% 급등한 뒤 다시 10% 가까이 하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추가 하락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역시 비관적 전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2024년 1에서 2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75% 감소하며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반도체 수출 역시 2월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수출뿐 아니라 소비와 투자, 건설 모두 부진한 상황이며 한국은행과 KDI는 2025년 한국의 성장률을 각각 1.5%와 1.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이 2%대 성장률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며 잠재 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30년대 중반에는 1%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률 저하의 핵심 원인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부동산 중심의 왜곡된 경제 구조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에서 2024년 0.75명으로 약간 반등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며 생산 가능 인구는 해마다 30만 명씩 줄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쏠려 있으며 GDP 대비 가계부채는 100%를 넘고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면 136%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소비와 투자를 억누르고 기업의 자금 조달 경로를 제한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도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만 보더라도 공급 측면에서 신규 분양은 줄어들고 있지만 기존 주택 매물은 서울 기준으로 9만 채 이상 쌓이며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수요를 결정짓는 인구와 소득이 줄어들고 대출 금리 역시 이전처럼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우상향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단기적으로 서울 핵심 지역이 정부 정책에 의해 반등한다고 해도 이는 일시적인 착시일 뿐이며 결국 거품이 꺼지는 구조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합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인구 감소, 경제 저성장, 가계부채 폭증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무시하고 부풀려진 거품일 뿐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으로 반등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강세를 보인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수요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버틸 수 없습니다. 이 거품은 결국 터질 수밖에 없으며 한국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